안녕하십니까. IBS 아나운서 김동석. 서연영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존을 꾀하고 복지를 실현시키려는 파괴적인 사상을 인도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이곳, 대한적십자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보통 적십자사라고 하면 헌혈의 집을 떠올리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헌혈은 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헌혈 외에도 인도주의를 향한 끝없는 열망으로 다양한 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대한적십자사가 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재난과 전쟁 속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지금껏 재난관리 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재민을 신속하게 구호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과 지원을 맡았으며 재난 발생 시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재민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급식, 구호물자, 생활 편의 물품을 지원하고 기부금을 모금하여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 산불 지원은 적십자사가 구호 지원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한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2022년 3월 4일 경상북도 울진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 강릉 서산 일대 및 옥계면 남양리까지 산불이 번지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피해 313세대, 반소 피해 5세대, 부분소 피해 33세대, 세입자 피해 58세대의 총 409세대의 지원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쉘터 지원에 힘썼으며 갑작스러운 산불로 놀란 이재민과 대피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적십자사는 산불 발생과 동시에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급식차를 동원하여 이재민과 산불 진화요원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북과 강원지사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3개의 대한적십자사 지사와 공조하여 산불로 대피한 이재민을 위한 쉘터 95동과 긴급 구호품 82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상담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 상담을 운영하여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불이 크게 번져서 주민들의 근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한 대한적십자사의 행보가 눈에 띄었는데요. 재난 피해로 인해 일상에 타격을 입은 주민들이 상처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네, 사실 대한적십자사에서 재난 피해 주민분들에게 지원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을 했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복구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누구보다 먼저 달려간 대한적십자사의 책임감이 인상 깊었는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네, 대한적십자사의 많은 봉사자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아직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긴급 보호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무력 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중인데요.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시작되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에도 대한적십자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지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법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전쟁에 따라 전기, 수도, 도로, 주택 등 민간시설 피해가 커지고 있다. 셋째, 대피시설, 긴급 의료 서비스,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현지조사단은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 지역인 이사체아 현장 방문을 통해 현지의 구호 현황 및 피난민들의 수요, 지원 현황, 그리고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현지조사단은 루마니아 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강을 건너 루마니아로 들어오는 툴제아주 지역에서의 피난민 수요가 많은 위생용품, 구호물품 천여점을 현장에서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적십자사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추진된 우크라이나로 지원되는 분유는 4월 20일 루마니아를 출발하여 4월 21일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로 전달되어 전국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3천여 명이 1개월간 안정적으로 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모금 캠페인과 의료 지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대한적십자사 대국민 모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우크라이나 주민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전쟁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적십자사는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약 700만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어린이는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계 각국의 적십자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루마니아 적십자사와 연계해 구호품을 조달하고 현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력 충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려는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류의 공존을 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동해안 지역 산불 지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의 역할과 활동들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후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피해 주민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RBS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의 다양한 영상과 카드 뉴스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RBS 아나운서 김동석, 서연영이었습니다.